자, 제가 삼천리 모터스 안양 지점에서 iX 차량을 받아서 리뷰를 해보니까 요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전기차 EV 전용 플랫폼이라고 딱.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2019년, 아니 2020년이죠. 작년 한 가을쯤부터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를 하면서 이 GMP, 엘렉트릭 글로벌 모듈화 플랫폼, 이 GMP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그러면서 뭐 스케이트보드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스케이트보드가 뭐냐면 이렇게 판판하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판판하게 배터리를 깔고 이렇게 만들어서 요 앞으로 앞바퀴 쪽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여기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러면서 여기다가 SUV도 달고 휠 베이스가 더 큰 세단도 만들고 이렇게 좁게 해갖고 쿠페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플랫폼을 변환한다라고 해서 스케이트보드, 이게 무슨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여름에 기아 자동차의 EV6를 리뷰를 하고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를 리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기아 자동차의 K9을 리뷰를 했죠. 뒤에 테일램프가 생선 뼈다구 같이 생긴 차요. 근데 해보니까 도대체 이 플랫폼을 왜 이 GMP라고 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아니, 전에 봤던 코나나 다른 차들하고 배터리의 위치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앞쪽에 있는 서브 프레임의 구성, 그 다음에 전체 뼈다구의 소재 공학이나 뼈다구의 설계, 뒷바퀴 쪽에 있는 서브 프레임과 뒷바퀴에 모터가 달려있는 곳, 그 다음에 뒷바퀴 서스펜션의 구조를 봤을 때 도대체 현대 기아 자동차가 말하는 이 GMP가 어디를 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냐, 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면 전기차는 배터리가 가운데 있어요. 차 전체 무게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 어마어마한 배터리를 가운데 두고 있고, 앞쪽에 모터가 있든 뒤에 모터가 있든 간에 가운데가 무겁고 납작하게 무게중심이 낮게 밑에 쪽에 무겁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처럼 엔진과 미션이 앞쪽에 약간 위로 떠 있거나 이런 방식하고는 주행에 대한 어떤 저항값이라든가 무게 배분에 따른 세팅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스펜션을 구성하는 서브 프레임이나 앞쪽도 마찬가지고 댐퍼와 스프링, 스티어링의 세팅, 그 다음에 차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프레임의 구성의 설계 소재와 설계 공학 등이 다르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과 더불어 나오는 성능이 달라야 되는 건데, 도대체 이 GMP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이 GMP는 말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래. 그러니까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 뭐가 다르냐고, 뭐가. 근데 테슬라를 봤더니 웬걸? 다른 거야. 이게 이 프레임을 만드는 기술이 다르고, 배터리의 냉각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스펜션의 구성이라든가 소재 공학이 다른 거야. 그래서 나는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잖아. 처음부터 전기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처음부터 전기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플랫폼이 다르구나. 그래서 나는 전기차는 테슬라가 앞서간다. 일단 OTA가 됐던 자율주행이 됐던 주행거리도 그렇고 앞서가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소재 공학이라든가 설계 공학을 봤을 때도 야, 역시 테슬라는 다르다. 근데 테슬라는 문제가 뭐였냐? 낯설어. 이 차를 딱 타면, 내가 처음에 재작년에 테슬라 리뷰할 때 이 새로운 전기차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에 우리 소비자들이 적응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뭔가 낯설다. 차를 타면 뭔가 주행 느낌이 낯설고, 스티어링 느낌이 낯설고, 엑셀레이터와 페달의 감각이 낯설어요. 그리고 주행 느낌도 하체를 통해서 이 바퀴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이 피드백들이 우리가 타던 내연기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전기차구나. 이거 조금 난 좀 그런데? 이건 좀 그런데? 근데 이건 전기차야. 그러면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게 말이 맞는 거야. 뭔가 탔을 때 뭔가 확 다르니까. 근데 현대기아 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iX 전기차를 타보니까 일단 얘네는 소재와 설계 공학에서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에요. BMW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연기관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드는 X3,
그 다음에 뭐 X 뭐 다른 차 있어. 이 차는 내연기관의 플랫폼에 전기차의 배터리하고 모터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다라고 정확히 표기를 해요. 그리고 iX 계열로 넘어가면 앞에 I자가 붙으면 이거는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니들은 그러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해놓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보자. 너네도 현대자동차처럼 좆도 아무것도 없는데 전기차 플랫폼이라고 자랑질하면 넌 나한테 죽었어. 내가 아무리 BMW를 좋아해도 내가 좋아할수록 더더욱 더 깊숙하게 파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BMW는 내가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도록 자료를 다 공개를 해주잖아요. 노 사장님 우리 기술이 여기에요. 이거 보시고 깔 거 있으면 까세요 그러잖아. 오케이 콜. 오케이 좋았어. 내가 그러면 자료 다 줘. 봤어. 봤더니 전기차 전용 플랫폼 아래쪽에다 이렇게 배터리를 깔고 배터리 위에 승객이 올라가는 중요한 곳에는 알루미늄 시트를 깔았어. 그 다음에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을 반드시 걸러내야 되는 부분, 이 댐퍼 마운트, 그 다음에 바퀴 쪽의 위쪽 부분, 그 다음에 뒷바퀴 쪽에 서브 프레임이 연결되는 요 프레임 구조, 여기에는 통 알루미늄 주조 공법으로 만든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여기다 알루미늄을 썼어요. 그리고 전복이 되거나 앞방으로 사고가 들어왔을 때 반드시 승객을 보호해야 되는 요쪽하고 A필러, 지붕선, B필러 아래까지 여기는 고강도 강철을 써서 전복시나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승객을 보호하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많은 무게중심을 갖고 있는 배터리가 가운데 있고 바닥 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더 가볍게 하고 또는 어떤 진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여기는 카본 파이버 기술을 넣었어요. BMW가 i8을 만들 때 i3를 만들 때 카본 욕조 터보 기술을 썼기 때문에 양산 제조 회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카본을 잘 다루는 회사죠. BMW는 이미 10년 전부터 카본을 만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뒤쪽에도 카본을 방대하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얘네는 새로 만들어진 강력한 모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모터가 달리는 곳에 서브 프레임의 구성을 양산되는 우리 내연기관하고는 다른 공법으로 서브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서브 프레임 구조가 다르게 생겼어요. 서스펜션도 다르게 생겼죠.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도 다 알루미늄으로 다 바꿔놨어요. 요런 걸 보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 사장님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당연히 비슷하지. 이렇게 안 만들면 차가 아예 다르게 생겨야 되는데. 근데 요렇게 만드는 소재라든가 요렇게 만드는 기술 집약적인 것들, 제가 이렇게 차를 밑에서 이렇게 보면 내연기관 차하고 생긴 게 달라요. 내가 탔던 X5, X7, X3하고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을 원래 있었던 내연기관의 서브 프레임을 활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게중심 자체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차는 딱 타보면 그럼 노 사장님 이 차도 테슬라처럼 이질감을 주고 그럽니까? 그러면 또 까야지. 그러면 까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금요일 날 라이브 리뷰할 때도 얘기했는데 iX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완벽하게 전기차예요. 완벽하게 전기차인데 모든 것들이 실내에 있는 것들이 전기차처럼 만들어놨어요. 내연기관 차하고는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근데 주행을 하면 전기차 같지 않아요. 윙 하는 고주파 소리도 안 나고요. 모터가 바퀴를 굴렸을 때 생기는 그 느낌도 안 나요. 모터는 바퀴를 굴리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감속기, 변속기라고 말하는 이 감속기하고 모터의 기술이 우리가 그동안 탔던 전기차들하고는 구동 방식이 느낌이 다릅니다. 전기차를 타는데 전기차 같은 느낌이 안 나요. 내가 지금 내연기관의 부드러운 차를 타는지 전기차를 타는지, 그리고 전기차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고주파라든가 모터의 브러쉬가 돌면서 생기는 그런 느낌들이 아예 나질 않아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전기차를 탔을 때 인간이 느끼는 이질감을 없앤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히터를 틀었는데 전비가 급격하게 떨어지네요. 이 차 아무리 봐도 히트 펌프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의 제조회사들은 답변을 안 주죠. BMW 바로 연락 왔어요. 저희 히트펌프 없는 것 같습니다. 독일 쪽에서 거기에 관련된 뭐 교육 지침을 받은 건 없는데 저희 서비스 센터에서 앞에 뜯어봤을 때 모터 밑쪽에 히팅을 위한 열선 코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히트펌프 장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전비가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전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인 표준 연비 신고를 킬로와트당 3.9로 신고를 했습니다. 라고 한 거야. 3.9 킬로와트 아워 표준 전비를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행을 했지. 이게 실제인가 아닌가 주행을 했어요. 3.9 킬로와트 아워가 나오면 얘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약 75 정도 된단 말이에요. 75. 그러면 1킬로와트당 3.9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4라고 되면 73, 74, 28 많이 가야 310 몇 킬로 가는 거예요. 많이 가야. 근데 얘네들이 충전 가능 거리 신고를 313km를 신고를 했어요. 이번 주말에 추웠죠. 영하 12도까지 내려갔어요. 내가 실제로 주행해 보니까 너무 추운 곳에서 차가 막혀서 계속 히터를 틀면 전비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어느 정도 주행을 하면 무난하게 300km는 그냥 나옵니다. 무난하게. 지금 IX40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출근할 때는 영하 5, 6도, 영하 7도 밑이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90km 차가 좀 막히면서 항속을 걸었어. 그랬더니 350km를 가겠더라고. 배터리 소모량을 보니까. 얘네는 너무나 정직하게 신고를 한 거예요. 가격이 비싸고 주행거리가 얼마 안 나오고 히트 펌프가 없어요. 근데 과대 광고를 안 하는 거죠. 나는 이런 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 IX가 좋대? 비싸요. 배터리 얼마 못 가요. 히트 펌프 없어요. 근데 잘 가잖아. 그리고 지들이 신고한 것들이 너무나 정직하게 신고를 해놨잖아.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기술 자랑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즘처럼 엄청나게 추울 때 전기차들은 히터를 틀었을 때 가끔 춥다는 차량들이 있어요. 히터가 세게 안 난다. 그리고 히터를 끝까지 틀었을 때 너무 전비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도요타는 최근에 나오는 전기차를 복사열 방식을 이용해서 앉아있는 운전자를 직접적으로 대표주는 방식? 그게 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냐면 제가 이런 쪽에 뭐 지식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근데 BMW는 온돌방 같은 방식을 써요. 제가 켜보니까 정말 추울 때 토요일 밤이었나? 영하 한 12도 그때 내가 있는 다산 쪽이 영하 한 13도까지 떨어졌고 서울도 영하 11도가 넘게 떨어졌었거든요. 잠깐 내가 밤에 나갔을 때. 근데 내가 온도를 21.5도에다가 오토를 맞춰놨어요. 오토로 난방이 되게끔 해놨는데 이 송풍구에서 뜨거운 바람이 그렇게 세게 안 나와요. 이게 송풍구에서 왜 뜨거운 바람이 이거 물론 이 계기판에 들어가서 송풍구의 온도를 높이는 게 있어요. 바람의 세기를 세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나는 그냥 오토에다 놨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송풍구에서 뜨거운 바람이 안 나와. 근데 내가 안 춥고 더워. 내가 그때 옷을 좀 많이 입었어. 전기차라 추울까 봐 옷을 많이 입고. 옷을 좀 벗었어. 스웨터나 목폴라 스웨터를 입고 있는데도 아니 텁텁하고 더워. 보니까 온돌방처럼 대시보드, 핸들, 문자, 가운데 여기 팔걸이 등을 온돌방처럼 데펴서 대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뭐 코일이나 이 히터를 돌려서 송풍구로 뜨거운 바람을 나오는 게 아니라 차 안에 전체를 온돌방처럼 데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안이 골고루 따뜻해요. 그러면서 약하게 송풍구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굉장히 기분 좋고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렇게 빵빵하게 히터를 틀면서 다니니까 차가 막히면 250km를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가 막히는 게 아닌 일반적인 속도로 달리면 무조건 313km는 가겠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고속도로에서 어떤 유튜버들처럼 90km, 95km 항속을 걸고 히터를 빵빵하게 틀고 가면 한 370km, 400km 가까이도 가겠더라고요.
전비 떨어지는 걸 보니까. 그걸 보고 나는 이게 정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기술인 거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조회사는 한겨울에 차 안을 시원하게 해주죠. 뒷좌석에는 아예 송풍구를 삭제해버리거나 뒤에를 따뜻하게 해준 기능이 없거나 또는 올라가는 온도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을 걸어놓거나, 물론 모든 차가 그러진 않겠지만, 근데 나는 수입차들이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이 수입차들의 전기차 플랫폼의 기술이 내연차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과 전기차 전용으로 만드는 이 두 가닥이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나라 브랜드는 과연 내연차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가는 것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확고하게 개념을 잘 잡고 가느냐? 나는 아리송하다는 거야.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는 반자율 주행이나 OTA에서는 한없이 떨어지겠지만, 제가 느껴지는 반자율 주행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라든가 쌓여진 데이터가 분명히 너무나 앞서 있는 거 맞는데, 이 BMW 요새 나온 것들이 특히나 이 iX의 반자율 주행을 걸고 가면, 보통 우리가 반자율을 걸고 가면 쭉 갈 때는 몰라요. 너무나 편하고 좋은데 갑자기 차가 껴들거나 섰다가 가거나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 후에 다시 주행으로 합류할 때 무조건 이질감이 있죠. 운전자가 운전하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브레이크를 세게 안 밟고 좀 살살 밟고 들어오는 타이밍 보고 다시 저 앞차가 움직일 것 같으니까 브레이크 떼고 탄력을 하면서 부드럽게 가는데, 반자율 주행은 절대 그렇게 못 가죠. 뭔가가 들어오면 일단 급브레이크를 밟죠. 그리고 그 차가 다시 가고 나서 한참 뒤에 인식을 하면서 다시 또 훅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앞차와의 속도와 거리를 빨리 맞춰야 되고, 그 찰나의 순간들마다가 옆에 탄 사람이나 내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반자율 주행은 내가 완벽하게 신경을 안 쓰기는 약간 좀 그래. 이럴 때는 내가 좀 개입을 해야 되겠어. 그래야 탑승한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질감이 안 들어오는데, iX는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뭔가가 들어왔을 때 그 차의 속도를 감지하고 절대 빠르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 차가 움직이면 다시 얘도 브레이크를 살짝 놔요. 그러니까 원래 반자율 주행 상태에서는 뭔가가 들어오면 그 앞차의 중간에 물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브레이크를 좀 세게 걸어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브레이크를 쓱 걸면서 앞차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브레이크를 놓습니다. 그리고 얘가 움직일 때 갑자기 기다렸다가 멀어졌을 때 훅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걔가 가는 만큼 비슷하게 탄력 주행을 해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반자율 주행이 앞차를 따라갈 때 앞차의 움직임을 인지하면서 가는구나. 이런 게 진짜 반자율 주행이 앞서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차를 타면 우리가 탔던 내연기관에 대비해서 너무나 정기적으로 움직이고 안에도 너무나 이 미래지향적으로 생겨서 처음에 딱 탔을 때 뭔가 나는 너무 이거 시골 촌뜨기인데 나는 이거 차 적응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이게 시대가 빨리 변하는 거 아니야? 이게 나의 어떤 이 기계치를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차가 운전할 때 기분이 반자율 주행 걸고 가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차가 되게 인간적으로 움직입니다. 꼭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 나랑 운전 패턴이 비슷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차가 되게 인간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차를 탔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이게 나는 전기차의 미래가 많이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